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2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은 다우 나스닥 거의 1%대 중반대 하락을 모습에 보였죠.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가 늘어서 매출이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시장의 영향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미국 시장은 두 가지 이슈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는 중국에 대한 이슈고요. 또 하나는 연준의 의원들의 발언이었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의 하락 이유는 아시겠지만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의한 시민들의 시위 이런 쪽에 방향이 맞춰져서 아시아 시장은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미국도 이에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저께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 이런 등에서요, 제로 코로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하죠. 그게 이제 시위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중국 시장을 흔들었고 아시아 시장도 흔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글로벌 성장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거에 대한 투자자 우려가 시장을 자극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하락은 중국 코로나 시위 때문에 아니라 시위로 인한 결과가 결국 시장 전망에 대한 어떤 투자자의 우려를 자극해서 주가를 하락시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가 시장에 앞으로 화두가 계속 되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중국이 이 봉쇄를 푸는 시점으로 가장 빠른 것은 골드만삭스가 재개시하는 것이 내년 4월 정도. 골드만은 내년 4월 정도를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를 봉쇄했던 것을 다시 완화할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연준의 의원 발언이 좀 있었어요.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시겠지만 요즘 미국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에 7.9인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7.6인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 완화된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금리 인상도 별거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나온 뉴스라서 신경을 좀 써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존 윌리엄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욕 연은 총재로 그 연준 내외에서의 어떤 서열로 보면 3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그쵸? 그 다음에 부의장 레이얼 브레이드너, 그 다음에 존 윌리엄스, 이렇게 순서로 가는데요. 이 존 윌리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 윌리엄스는 사실은 거의 아시겠지만 그 비둘기파에 해당됩니다. 매파 쪽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거든요. 이 존 윌리엄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될 거고 2024년도 정도 돼야 인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거기에 이제 제임스 블라드가 또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과거 미국이 침체가 왔을 때 인플레이션 2%까지 끌어올릴 때 걸린 시간이 1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내리는데 1년으로 가능할까요? 인플레이션이 2%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금리 인상 하려다가 코로나를 만나서 다시 완화를 했던 것이 인플레이션을 터트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에서 마감했으면 잘 될 수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겼고, 그러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고 완화를 했는데 이게 빵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리만브로스 사태 터지고 서브프라임 모기 터져가지고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양적 완화하고 금리 인하 제로까지 끌고 가서 12년 정도의 시간 동안 2%를 만드는데 그런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빵 터져가지고 9%까지 갔다가 7.9가 와서 왔지만 다시 2%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왜 시장에 간과할까. 현재 상황으로 조금 둔화된 거, 인플레이션 둔화된 거에 고무돼서 시장을 보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미국은 금리 인상을 다시 속도를 붙일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문제는 금리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부담되죠. 금융의 불안감이 올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자가 엄청 높아진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서민들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 금리 인상이 바람직한 것만 아니죠.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이게 정말 나중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소폭 반등한 것이 특징이네요. 유가가 계속 하락하던 모습을 보였는데 유가가 소폭 반등하면서 시장의 모습을 좀 바꿔주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1.58%, 다우는 1.4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를 한번 볼까요? 다우로 보시면 뭐 추세선 연장선에서 음봉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 됐죠. 추세적인 부분을 또 확인해야 되겠죠. 특히 월 말이라서 월봉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지, 윗꼬리가 얼마나 길어질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며칠 전 저점에 다시 또 온 상황이고요. 60% 이탈하려는 그런 속성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정말 잘 버틴 상황이지만 제가 볼 때는 억지로 방어한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유가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유가가 바닥을 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보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이 선 두 개를 그어놨었거든요. 여기 맞고 여기. 그래서 그 선 라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이탈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결국은 140불대를 볼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원달러가 어저께 뜬금포, 뭐 중국 영향인지 모르겠죠, 16원을 급등하면서 1340원이 되었어요.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뭐 1200원 얘기도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1200원을 갈 거다. 근데 1200원을 가기 위해서 1300원 깨는 1300원이 안 깨지고 바로 또 1340원 올랐거든요. 원달러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원달러가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기술적으로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고, 기술적으로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채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뭐 시장에서 무슨 재료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재료는 두 번째 문제고요.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재료는 따라오는 법이지, 재료가 먼저 터져서 움직이는 거는 단발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도 가끔 재료를 얘기하는 이유는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재료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해드릴 뿐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여전히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서 기다려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저께 국내 시장이 1%대 초반 하락을 했어요.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하는 게 특징이었죠. 요즘 수급적인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이렇게 퐁당퐁당 매수와 매도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같이 매도하는 경우가 좀 드물었죠. 같이 매도했다는 게 좀 드물었어요. 동시 순매도가 거의 나온 경우가 한 달 1월 달에, 이달에만 두 번 더 있었네요. 1월 달에 15일과 17일, 그 다음에 10일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시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기관들은 매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매도의 분위기죠, 기관은. 그래서 기관들의 움직임,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이 좀 더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하락을 했는데 수급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수급의 변화를 좀 더 주의 있게 봐야 되겠다. 특히 외국인 기관이 동시로 순매도가 연장으로 나오는지 일시적인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